2024년 5월 20일 수요일 돈다방 미스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시장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 관점에 대해서는 마치 그리스 신전의 그리스 신들이 구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마음으로 주식시장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드립니다. 뭐 굳이 그리스 신까지 가지 않아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상대가 뻔히 보이는데 상대방 속이 뻔히 보이든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가 뻔히 보이는 그 상대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막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아이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그 말 할 줄 알았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네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까지 난 알겠다. 이렇게 뭔가 상대방을 꿰뚫을 때 그 느끼는 쾌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주식시장이 좋은 이유가 그런 쾌감을 종종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뭐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걸 떠나서 시황을 보는데 내가 보고 있는, 내가 꿰뚫고 있는 시황이 정확하네라는 거를 딱 느끼면 그 어떤 즐거움이 그 기쁨을 느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상당히 좀 저질이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물론 대선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고싱한다.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조만간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 피로감을 느끼거나 뭐 그런 어떤 그 상태가 되는 걸 느낄 때 아니면 뉴욕 증시가 조금 더 상승할 거라고 그들이 믿을 때 분명히 이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뉴욕 증시를 따라갈 것이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는데 뉴욕 증시 대비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제가 바로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온 침이 마르기도 전에 국내 증권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벌써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론 제목은 그래요. 글로벌 주요 주가 지수 대비 크게 부진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키 맞추기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라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주목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일단 코스피 예상밴드 하반기에 3,000포인트, 3,100포인트 지금 코스피 예상밴드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뭐 기업 실적 회복, 그리고 뭐 인공지능 투자 확대, 중국 경기 불확실성 완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괜찮다. 아이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만 그냥 못 가고 막 답답하셨죠? 그래서 막 주식시장 떠나고 싶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반기에 3,000포인트, 3,100포인트 갈 거예요. 지금 빨랑 물타기 하세요. 이 지랄들을 할 거라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랄을 벌써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부 대형 투자은행들이 S&P 지수를 상향 조정하기도 합니다만 앤드류 홀렌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위축될 것이고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리 인하밖에 없다. 문제는 시장 관계자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문제다. 뭐 이런 보고서도 내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뭐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보고서를 내놓을 거고 뭐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홀레노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보고서도 나왔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죠.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 못 맞히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홀레노스트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 바로 미국 경제는 하반기에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유일한 지금 호재는 금리 인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 생각을 좀 첨부해 드리면,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유일한 매력적인 부분이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슈를 땡겨 쓴다. 그런데 이미 작년 11월 달부터 미국은 2024년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슈를 키웠고요. 키우다 2024년 연준은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며 주식시장을 띄웠습니다. 이미 주식시장은 다 반영이 된 거예요. 물론 중간에 경제지표가 살짝 부진했는데 그 부진한 경제지표를 골디락스라고, 너무 뜨거웠던 미국 경제가 딱 마시기 좋은 차의 온도처럼 좋아졌다라고 예쁘게 포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튀어나왔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무슨 소리야, 경기지표 부진하잖아, 경제지표 부진하니까 금리 인하 할 거야,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다시 금리 인하 기대로 띄우면서 주식시장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뭐든지 이벤트도 서프라이즈가 막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 그리고 늘 똑같은 선물을 해주는 남자친구. 그런 남자친구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이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뭔가 내가 원하는 선물을 딱 해주는 남자친구가 더 좋겠습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미 금리 인하는요, 너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미 주식시장이 상승한 이후에 다 소화돼서 이제 똥까지 다 싼 상태예요. 미국은요, 얼마 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노골적으로 나왔듯이 미국은 이미 경기 둔화를 넘어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 혹은 2번 정도의 금리 인하, 그 금리 인하로 주식시장이 지금 상태보다 더 높게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래 미쓰리, 그러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세게 하면 어때? 25bp 금리 인하 말고 한 50bp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미국 연준이 지금 그렇게 50bp씩 크게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25bp가 아니라 50bp씩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나오면 땡큐예요. 자, 지금 주식시장은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물론 가끔씩 특히 큰 그림으로 연말에 미쓰리가 보고 있는 내년 주식시장은요, 뭐 어떨 것 같고요, 저쪽 것 같고요, 뭐 3천은 안 될 것 같고요, 뭐 2천은 안 깰 것 같고요,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덜 시원하게 해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왜 돈을 못 벌었는지, 무엇을 놓치고 누군가에게 홀리고 누구에게 기망당하고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는지 그 부분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참조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 21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좀 전해볼 텐데요. 다우지수 0.17% 상승, S&P 500이 0.25% 상승, 나스닥이 0.22% 상승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했어요. 장 초반에는 혼조세로 시작을 했는데 장이 진행되면서 3대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승폭이 상당히 지금 작죠? 저는 약간 이런 표현을 쓸게요. 쥐어짜는 상승이다. 그냥 엑기스까지 막 그냥 쥐어짜는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 자, 나스닥은 2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다우지수는 상승하기는 했는데 4만 포인트 회복에는 실패했어.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뭔가 되게 이렇게 막 아쉽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쩌지 올랐는데 다우지수가 4만이 안 됐어. 아니야 근데 나스닥은 2일 연속 상승해서 최고치 경신했으니까 이제 다우지수 다시 4만을 회복할 거야. 이런 기대감을 지금 투자자들에게 계속 실어주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지금이 딱 그때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모든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전 지금 상황이 진짜 딱 2008년도 같아요. 자, 여하튼 자, 이날은 특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금리 결정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보면서 그들의 속내를 좀 읽어봐야 될 텐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만 뭐 내 기본 전망은 아니지만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고, 그리고 다른 연준 위원들은 뭐 데이터를 신중하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혀를 길게 뽑았습니다. 자, 5월 21일 화요일 날은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뭐라고 했냐면 중앙은행가들은 절대라고 절대 말하지 않지만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며 아마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는요, 2024년도 들어와서 1월달, 2월달, 3월달 연속 3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하는 거를 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왜? 1월달, 2월달, 3월달은 1분기인데 1분기에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둔화됐었거든요. 경제는 둔화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상승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 겨우 우리가 5월 중순에 확인한 인플레이션 지표, 4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는 크게 둔화된 것도 아니었고요. 고작 예상치만큼 둔화된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야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됐으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는데라고 하기엔 뭔가 지금 상당히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혀를 졸라 길게 뺍니다. 중앙은행가들은 절대로 진짜 절대적이라고 인정하진 않지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빠르게 가속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얘기하는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열어놓은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얘기는 개소리야. 자,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을 하고 지금 4월달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만큼만 둔화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지금 뭘 걱정하냐면 이거 우리가 또 6월 달에 확인해야 되는 5월 달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추세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안감이 또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냐면 이런 불안감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전문가들은 절대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인플레이션 지표가 빠르게 이렇게 막 가속화되는 게 아니라 꺾여질 거라는 것을 그늘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향후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내내 데이터가 계속 누그러지면 어떤 데이터? 소비자 물가 지표가 계속 앞으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누그러진다면 올해 말에 그것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만 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금리 인상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금리 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금리 인하의 시점조차 향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뒤까지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작 올해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진행되면 빠르면 9월, 늦으면 11월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고작 해봤자 뭐 한 번에서 두 번 하는데 그거 금리 인하 한 번에서 두 번 가지고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이슈를 땡겨 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한 가지 이슈를 오랫동안 갖고 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미 금리 인하는요. 작년 11월 달부터 주식시장이 갖고 놀던 거야. 6번, 7번 할 거라는 금리 인하 재료를 갖고 놀았는데 그 금리 인하 재료를 올해 9월 달, 11월 달까지 계속 주식시장에 갖고 놀 거라고 생각하는 이 멍청이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그 특성을 모르니까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특성을 모르던가 아니면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시장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시장을 부여잡고 시장에서 희생양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틱 연방은행 총재는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은 반면에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상이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금리 인하하기 지금 쉽지가 않다. 왜? 과연 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수 있느냐를 지금 연준 위원들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고작 누가 시장에다가 계속 희망 고문을 시키고 있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9월달 25bp 금리 인하 가능성 50%, 50.7%고요. 금리 동결 가능성 36.7%입니다. 자, 오늘 뭐 특별한 경제지표 없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면 여러분 일단 인간지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증권사들이 이렇게 정신줄 놓고 더 간다라고 외칠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 주식시장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살릴 수 있는 게 금리 인하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이미 너무 빨리 반영돼서 주식시장이 막 갖고 놀고 막 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지금 꿀꺽 삼키고 똥까지 싼 상태고요. 이 상태로 연준 위원들이 바라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계속 보고 그 뒤에 9월에서 11월 정도의 금리 인하 하겠다. 그때까지 금리 인하 기대의 가능성을 계속 주식시장에 가지고 가서 띄울 수 있느냐.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요. 그냥 어떤 인간이 사는 거에 대한 진리라든가 인간이 돈과 함께 만들어 놓은 욕망의 시장터인 이 전쟁터인 주식시장도 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주식시장은요. 금리 인하가 아니라 다른 이슈가 확 튀어나올 가능성이 커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어떤 재료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올해 9월달, 11월달까지 금리 인하 이슈가 계속 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서 주변에서 무능한 것들이 헛소리 짓거리면 그냥 귀 닫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